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해지고 있는 금속이 있습니다. 금이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500년 전 볼리비아 안데스 산속에서 발견된 은광산 하나가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60%를 홀로 감당하면서 스페인 제국 전체를 지탱하고 근대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 광산의 이름은 포토시였는데 현지 사람들은 이 산을 사람을 잡아먹는 산이라 불렀습니다. 수십만 명의 원주민과 노예들이 그 안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은은 쉬지 않고 전 세계로 흘러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은 500년이 지난 후 다시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조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제의 금고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안에 녹아들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2026년 현재 은 가격은 온스당 3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수요는 포괄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미 한계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은 가격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금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은은 단순한 기금속이 아니라 지구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기도 합니다. 이 특성 때문에 현대 기술 산업에서 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속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산업계에서 은 대체제 연구가 계속됐지만 아직 실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들 때 약 15g의 은이 들어가는데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 물량이 전년 대비 15에서 20%씩 늘어나고 있으니 패널 수가 늘어날수록 은 수요도 정확히 그만큼 같이 폭발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각국이 앞다투어 태양광 투자를 늘리면서 이 수요는 당분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은이 2에서 3배 더 들어가는데 이건 센서, 회로, 전력 시스템 전반에 고성능 전기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수록 은 수요도 같은 속도로 따라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전기차 1000만 대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때마다 은 수요는 상당한 규모로 추가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더 충격적입니다. 서버 하나에 수천 개의 전기 연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 대부분에 은이 사용됩니다. AI 서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이 분야의 은 소비도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은 수요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세 가지 산업인 AI, 전기차, 태양광이 모두 은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데 이 세 산업이 지금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급종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은광산은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광산 하나를 개발하려면 탐사부터 생산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수요가 지금 당장 폭발해도 공급이 거기에 반응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70%가 구리, 납,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할 때 부산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리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게 다른 금속과 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갈륨, 게르마늄, 흑연 같은 핵심 광물들에 대한 국가 단위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은도 그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불안을 더 키우고 있고 이건 은 가격의 또 하나의 상승 압력이 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이겁니다. 수요는 세 개의 산업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공급은 시간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은 가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은을 볼 때 항상 참고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금은 비율, 골드 실버 레이시오인데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비율의 평균은 50에서 60배 정도였는데 2026년 3월 현재 이 비율은 약 88배입니다.
이 말은 은이 지금 금에 비해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금 시장에서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금이 움직이면 은은 폭발한다는 말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은은 금보다 3배 이상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금속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특성 때문이거든요. 다만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의 연평균 가격 변동성은 약 25% 수준인데 금의 연평균 변동성이 8%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올라갈 때는 금보다 훨씬 크게 오르는 대신 빠질 때는 더 깊게, 더 빠르게 빠집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오면 산업 수요까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먼저, 훨씬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특성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이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위험 자산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 최근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버 디플리션, 은 고갈입니다. 현재 채굴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주요 은 매장량이 수십 년 안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는 지금 전기차 확대, 태양광 확대, AI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방향 중 어느 하나도 속도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 민족주의 흐름까지 겹치면 공급 측면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은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500년 전 포토시의 은이 스페인 제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은은 태양광, AI, 전기차라는 세 개의 산업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은은 처음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금속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은이 투자 기회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은 투자를 해보신 분, 보유 중이신 분,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에 실제로 투자하는 방법인 ETF, 실물은, 은광 관련 주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